아직 발견하지 못한 몇 가지 진실이 더 있습니다. 엄청난 비율의 사진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누구한테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네요. 정말 대단한 기능인데요. 안녕하세요, 미드원입니다. 미드저니 5가 오늘 릴리즈 됐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려고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감탄밖에 안 나오는 퀄리티 향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테니까 빨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전 5라는 게 무엇인지 일단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버전 5는 미드저니가 2023년 3월 16일에 내놓은 최신 버전이고요. 모델도 바뀌었고 알고리즘도 바뀌었고 스타일, 데이터 세트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미드저니 공식 오피셜 어나운스에서 보면은 새롭게 훈련됐고 두뇌가 더 크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이해하고 있으며 더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 붙였네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몇 가지 진실이 더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V5 버전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애초에 V5 버전만 출력이 되도록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슬래시 세팅스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메뉴에 버전 1부터 5까지 고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에 미드저니 버전 5 요 버전 버튼을 초록색으로 활성화 시킨 다음부터 이미지를 생성하시면은 버전 5가 적용된 이미지만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가장 편하시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프롬프트를 치시고 끝에 대시 v 띄고 5 만약에 기본 세팅 디폴트가 다른 버전, 뭐 4버전이나 3버전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파라미터를 쓰시게 되면은 V5 버전으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른 버전을 쓰시다가 V5가 쓰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 대시 V5 파라미터를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V5 버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아예 세팅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V5 버전의 달라진 점 혹은 차이점, 향상된 점, 이런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도가 향상됐습니다. 이전에 쓰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면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되고요. 각각의 이미지는 512픽셀을 기준으로 좌우로 조금씩 늘어나는 이미지였죠. 4개 중에서 더 좋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업스케일 버튼을 눌러서 그 이미지의 해상도를 2배로 높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V5는 애초에 이 이미지 4개를 생성할 때 업스케일링 된 사이즈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 업스케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미 업스케일링이 됐기 때문에 밑에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따로 분할돼서 출력됩니다. 현재 상태는 우리가 따로 업스케일링을 할 방법은 없고요. 처음에 애초에 나왔던 이미지 자체가 업스케일링이 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베리에이션은 당연히 되고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시면요, 이미 처음 나올 때부터 1456에 816 사이즈로 이미 업스케일링이 된 상태로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PNG고요. 1.34메가네요, 하나에. 기존에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잖아요. 이제는 업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는 업스케일링 버튼을 누르면 따로 분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이 고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봐야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1번, 2번, 3번, 4번이죠.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시고 업스케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분할된 한 장의 사진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프롬프트가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프롬프트의 차이 때문에 스타일이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트가 강력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프롬프트 단어들이 서로 믹싱이 되고 뭔가 난해한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이 단어 하나하나, 이 AI 용어로는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 토큰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쳤을 때 그 키워드로 스타일이 확실하게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우주인이 우주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쳤더니 이렇게 실사 이미지가 나왔죠. 근데 여기다가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키워드를 넣었더니 완전하게 바뀌었죠. V4 버전에서는 기존 실사 이미지와 이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키워드가 다소 섞이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키워드를 썼을 때 그 키워드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프롬프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일관된 비슷한 이미지만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랜덤성이 좀 떨어졌다, 이제 주사위 굴리기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의 품질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이라 하면은 실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리얼리스틱 포토죠. 실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실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미드저니에서 지금 말하기로는 예전과 다르게 이 실사 사진, 리얼리스틱 포토가 디폴트로 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 키워드나 스타일이 없이 서브젝트만 쳤을 때는 무조건 실사 이미지가 디폴트로 나온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하거나 뭐 어떤 일러스트화 했다면 이제는 기본이 디폴트가 실사이기 때문에 웬만한 프롬프트들은 다 실사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실사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실사 사진이 생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연어 처리가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자연어 처리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전에 프롬프트를 칠 때 귀찮아서 어떤 명사들이나 형용사만 컴마로 쭉쭉 나열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했었죠. 그게 효율적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문장이나 이런 문법,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말하는 자연어를 인식하는 것이 훨씬 향상됐기 때문에 문장형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미드저니의 모델이 훨씬 잘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비교한 사진을 보시면은 헐크가 비옷을 입고 거리를 헤매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요거를 문장으로 한번 만든 거와 중요 키워드만 이렇게 콤마로 구분한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 비교해 보시면은 첫 번째, 이거는 문장형으로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슬픈 표정과 이런 비,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죠. 슬픈 표정도 이렇게 확실히 보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컴마로 구분한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슬픈 것 같긴 하지만 표정이 잘 안 보이죠. 이런 비옷을 입고 거리에 있는 건 알겠지만 정확한 이미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는 아마 프롬프트가 이런 자연어 스타일, 인간이 대화하는 스타일, 문법에 맞는 스타일이 득세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믹스 버전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뽑아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할 때 추가로 프롬프트를 넣어서 약간 수정할 수 있었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리믹스 버전으로 베리에이션을 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고 차라리 리롤을 한번 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리믹스 버전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프롬프트의 힘이 상당히 향상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하나 추가하거나 수정하게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베리에이션에 적용이 잘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요거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요, 하얀 머리에 어떤 소녀가 구찌샵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했더니 요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잘 나왔죠. 여기 실사 이미지로 주로 나왔고, 물론 여기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같은 것도 하나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베리에이션을 리믹스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리에이션을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이 화이트 헤어를 레드 헤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레드로 바꿔서 얼마나 리믹스가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전송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드 헤어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헤어가 레드로 바뀌었죠. 물론 여기 약간 잘 안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100% 향상됐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 옷에 이렇게 빨간 것들이 살짝 섞이고요. 약간 블렌드 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아직까지 그 리믹스 모드가 향상됐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일관성이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혼돈의 거품이라고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품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AI가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 결과물을 찾으러 갈 때 일정한 어떤 스텝에서 멈추고 이 이미지를 출력해야 되는데, 특히 손이나 얼굴 모양이나 어떤 이런 거를 출력할 때 표준화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중간에 조금 헤맨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손이나 얼굴 같은 경우는 그 표준을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나온 게 2명이나 되죠. 과거에는 아마 이렇게 손이 강조된 사진에서는 손가락이 나온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제대로 나온 게. 지금은 2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손가락이 하나가 더 많지만 표현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옛날에는 손가락이 6개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손바닥 모양까지도 굉장히 이상하고 이 손가락이 막 이상한 데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손가락이 왠지 붙어 있을 곳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손가락이 6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말 감탄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드저니는 손가락과 이빨만 해결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손가락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5%는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웃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특히 이제 이빨이 굉장히 이상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보면은 이빨이 굉장히 가지런하죠. 여기는 약간 부러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빨이나 이런 인간의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굉장히 디테일해졌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죠. 이 피부 톤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미드저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는 과거같이 무슨 하이퍼 리얼리스틱, 슈퍼 디테일, 이런 이상한 HD, 8K, 24K 이런 뒤에 어떻게든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망의 사람들이 그런 걸 엄청 많이 붙였잖아요. 그런 거 이제 붙일 필요가 없이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과 서브젝트만 정확하게 입력하면은 웬만하면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뒤에 붙는 덕지덕지 붙는 그런 프롬프트는 이제 안녕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 미세 조정 옵션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 이 파라미터 중에서 스타일라이즈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거의 많이 안 쓰셨을 거예요. 저도 거의 안 쓰고요. 근데 이 프롬프트들이 하나하나 강해지다 보니까 이 프롬프트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겠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제어하는 이 파라미터들이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타일라이즈 하면 0 아니면 500 아니면 1000 이렇게만 쳤다면, 이제는 스타일라이즈를 미세 조정함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확확 바뀌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같은 프롬프트에 오일 페인트, 유화죠, 오일 페인트라는 프롬프트를 넣고 뒤에 그 스타일라이즈 값을 조금씩 변화시켜 봤습니다. 처음에는 오일 페인트에서 스타일라이즈 0이고요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스타일라이즈 300입니다 300 오일 페인트. 요거는 스타일라이즈 600이고요 조금 더 유화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 1000이라고 했더니 더 유화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파라미터의 미세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네요. 그 다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가 싶죠.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적용된 무제한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어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하죠. 이 AR 비율이 무제한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율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바로는 20대 1 이후로는 안 넘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부르즈 칼리파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그거를 세로로 10배 길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다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브라우저로 해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정말 엄청난 비율의 사진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사진이 엉터리도 아니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20대 1 비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요. 앞으로 몇 대 몇 급 비율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엉터리가 아니고, 물론 이거는 워낙 그 10대 1은 워낙 극단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깨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워낙 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전에는 저희가 2대 1까지 뽑았었죠. 근데 이 10대 1이 나온다는 거, 재밌는 사진을 뽑기 굉장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웨이트가 돌아왔습니다. 버전 3까지는 아마 할 수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버전 4로 오면서 이미지의 비중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V5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 웨이트 테스트는요, 여기 지금 남극 이미지가 있죠. 남극 이미지에다가 모델을 한 명 세워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 있을 모델은 프롬프트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링크 복사하시고요. 슬래시 이미지 프롬프트 이미지 URL 치시고, 그 다음에 뒤에 패션 모델 스탠딩 이렇게 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의 기본적으로 웨이트가 1이고요. 여기서 0.5에서 2까지 이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5가 되면은 이미지의 비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2가 되면은 우리가 텍스트로 친 프롬프트보다 2배의 비중을 이미지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낮은 0.5의 웨이트를 한번 줘보고요. 그 다음은 이 남극 이미지에 더 많은 2배의 비중을 두는 2라는 파라미터를 넣고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미지와 이미지 프롬프팅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때는 이미지를 파라미터로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난해한 그림이 나와도 저희가 그냥 포기하고 프롬프트를 바꾸는 방식으로 갔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미지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쓴 프롬프트를 선보지 않고 이미지의 비중을 늘리고 줄임으로써 우리가 결과값을 원하는 방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가는 기능인데도 과감하게 도입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적극 이걸 활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북극의 이미지의 비중을 0.5로 한 이미지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거의 북극이 아니죠. 이렇게 바닥만 약간 이렇게 하얗게 돼 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북극 이미지를 우리 텍스트 프롬프트보다 2배 높게 비중을 준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북극의 이미지가 훨씬 강하죠. 이 모델보다. 이건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지 프롬프트, 기존에 있던 어떤 이미지와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합성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비슷한 건데요. 요 북극이 아까 그 사진 있죠? 이 사진이랑 이 사진끼리 합성하는 거 있잖아요. 블렌드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미지 프롬프트랑 똑같은 겁니다. 요 사진끼리 2개만 섞는 건데요. 이거는 웨이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다가는 사진이 2개니까요. 2개인 경우에는 그냥 1대1로 섞이는데요. 이 2개 이미지를 섞으면요, 분명히 이 눈 속에 아마 이 여자가 아마 파묻혀 있었을 겁니다. 보통 그랬죠. 뭐 하늘에 막 파묻혀 있거나. 근데 이제 이 블렌드 기능, 2개가 이미지를 1대1로 섞는 기능이 향상돼서요, 여기 보시면 요 2개 섞었거든요. 안 파고 들어갔죠.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개를 섞었는데 따로따로 구별한다. 포토샵으로 이렇게 눕기를 따서 이렇게 넣은 거, 배경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마 조명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맞춰줄 수 있겠죠. 아, 정말 이거는 대단합니다. 이걸로 활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한테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네요. 정말 대단한 기능인데요. 바로 새로운 파라미터인데요. 이 타일이라는 파라미터가 생겼습니다. 이 타일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게 화장실 이런 데 깔려있는 타일이죠. 뭐 반복되는 패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이 생겨가지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꽃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다가 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쓰게 되면요. 이 끝과 이 끝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끝 아래와 위가 이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 두 번째 그림 있죠? 요 두 번째 그림을 따로 빼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원래 여기 요만한 사진이었거든요. 가운데. 지금 이게 요만한 사진이었어요. 이게 원래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9배로 늘린 거거든요. 9배로 늘린 건데 한 장의 사진 같죠. 이게 지금 아래 위로 다 이어져서 그렇거든요. 이게 타일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는 분은 이거 보시고 뭐 이쪽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이나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은 딱 느낌이 올 겁니다. 아, 이거 이제 그냥 이거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그냥 엄청난 기능이고요. 이것만 활용하셔도 제가 볼 때는 관련 있으신 분은 아마 밤새서 이거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런 패턴의 어떤 반복되는 이런 무늬를 찾으려면요, 밤을 새도 못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타일이란 파라미터 하나만으로 반복되는 심리스 패턴이라고 하죠. 이 심리스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웃음밖에 안 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기능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요거 지금 타일 파라미터를 한번 테스트 해보느냐고 지금 한 2시간째 요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요 기능 새로 생겼다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뒤에다가 타일이라는 파라미터만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심리스한 끊어지지 않는 반복 패턴이 나올 수 있다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기능, 주요 바뀐 부분, 향상된 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은 아직 알파 테스트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는 동안 뭐 베타로 들어갔거나 정식 오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미세하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거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오픈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드저니는 리얼리스틱 포토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스틱 포토가 향상이 됐고요. 디폴트도 리얼리스틱 포토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브젝트만 치게 되면 무조건 리얼리스틱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리얼리스틱이 향상됐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롬프트 하나하나가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얻기도 쉬워졌지만 그 프롬프트를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공부 더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프롬프트를 잘 알고 나면 이제부터는 정말 엄청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품질 향상됐고요. 이제 업스케일링 안 해도 됩니다. 따로. 그리고 자연어 처리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연어로 써야 됩니다. 이제는 번역기 키시고요. 번역기에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내가 뽑고 싶은 이미지 그냥 문장으로 쓰세요.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긁어서 집어넣으시면 이제는 더 좋은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슬픈 표정 이런 거 하려면 문장형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 조정 옵션, 이 스타일 라이즈 요거 미세 조정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람보르기니 유화를 얻으려면은 오일 페인트라는 스타일을 적어주시고 여기다 스타일라이즈 이 파라메타 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은 그때 파라메타 변환을 멈추시고 그 이미지를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조정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을 정확하게 쓰시고 이 스타일라이즈 값을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나하나 0에서 1000까지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프롬프트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뜻이겠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비율 저는 이제 1:10까지 해봤고요. 충분히 이미지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웨이트, 이미지에 얼마의 힘을 줄 거냐, 0.5부터 2 사이에 그런 무게 비중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0.5는 이 뒤에 글자 텍스트 프롬프트의 반만 줘라. 그리고 이미지 웨이트가 2가 되면은 텍스트 이 프롬프트보다 2배 더 비중을 둬라. 0.1 단위 이렇게 조절해 가시면서요 원하는 그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그 스타일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타일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많이 찾던 그런 심리스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 이제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스타일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정교해지고 뭐 아름다워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쪽 패턴 디자인 쪽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 미드저니 하나로 패턴 디자인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단 지금 무료 버전 프리 트라이얼의 경우는 이걸 지금 V5 버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시려면은 최소한 10,000원은 결제, 10달러는 결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10달러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챗 GPT-4 나온 것도 봤지만 그렇게 놀랍지 않았거든요. 챗 GPT-4가 물론 그게 이제 개발자들한테 유용한 도구로서 이렇게 릴리즈가 됐지만 이 미드저니 V5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향상이 돼 가지고요 놀랍습니다.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요. 일러스트 표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설명을 나중에 이제 좀 더 해봐야겠지만 이런 풍의 일러스트를 얻으려면요 지금 1:1이잖아요 1:1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반신 샷이 많이 나오고요. 토로소라고 하죠. 토로소 샷이 많이 나오고요. 얼굴도 엄청 크게 나오고요. 이렇게 전신으로 이런 풍으로 잘 안 나왔거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고요. 되게 상반신만 이렇게 띠칸이 크게 나오는 그 초상화 느낌을 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러스트 같은 거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아마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일러스트 같은 거 할 때는 아마 최고의 생성 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많이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리고 특히 실사 부분은 진짜 그냥 놀랍습니다. 사람의 그 피부 톤이나 손가락,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확실해졌고요. 과거에는 이게 웃는 표정, 스마일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도 이게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화난 건지 잘 몰랐다면요. 이제는 웃는 표정 이런 것들이 정말 확실하게 나오죠. 엄청나게 환하게 웃고 있죠. 이빨도 가지런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손가락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 손가락들 물론 이렇게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100%는 안 되고요. 어차피 이게 쉽진 않다고 합니다. 또 저는 이 정도로도 엄청난 향상이라고 보고요. 손가락에 보시면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손가락 옆에 붙어 있지 않고요. 그래도 손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굉장한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하는 모습은 거의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운동은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6개가 나오고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스포츠 사진은 거의 뽑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가락이 5개가 나오는 이미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스포츠 관련된 이런 이미지도 많이 뽑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손가락이나 이런 다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놀랍고요. 계속 놀랍습니다. 동물, 호랑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속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향상이 순식간에 될 수가 있는지 엄청나고요. 지금 뭔가 숨겨진 게 더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피셜로 어나운스가 된 겁니다. 어떤 기능들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전에 말했던 인페인팅이라든가 아웃페인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요. 차차 밝혀지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약간 흥분된 상태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무튼 저는 또 이 미드전이 또 이미지 생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